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시정 질문 기회를 주신 하영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 의회 의원 박주리입니다. 저는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천시 환경사업소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불투명한 절차와 위법 가능성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위원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렸다면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환경사업소는 행정사무감사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에 후속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사업소의 반복적인 의회 요구자료 미제출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사업소 입지 관련 민간대책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기획홍보 담당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금요일에 본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네. 네. 바로 그 기자회견 덕분에 지금 환경사업소 위원회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답변을 아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전후로 지방자치법 제48조 서류 제출 요구건에 따라 환경사업소에 자료 제출을 5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사업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이주연 의원님의 질의에도 포함됐던 내용인데요. 이러한 환경사업소의 자료 제출 거부 행위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네, 법적으로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면 조율해서 자료 제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가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시장님, 그 답변 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위원회에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요.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위원회에서 정보 공개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하면 우리 과천시에서 그거를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정보 공개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틀렸습니다. 일단 환경사업소가 말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부터 보시겠습니다. 법령이나 조례가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요구에 따르라고 하는 규정을 들어서 요구를 거부하는 근거로 삼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아마도 제 답변 시간입니다. 아마도 그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을 지금 정보공개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정보공개법의 취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는, 그러니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의회의 의원이 의결기관으로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과 전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사업소가 그 뒤로 제시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 그 다음에 11조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하등 의회의 자료 요구에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이주연 의원께서 아까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법률 자문가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이 그냥 단순 법률인들의 의견이냐?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가이드북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에 관한 사항이며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에서 요구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냐? 답변 보시면 거부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의회에 서류 제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환경사업소 버젓이 거짓말을 하며 제출을 거부하는 이 상황, 시장님 다시 한번 답변 주십시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상세 제출 범위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들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위원회에서 정보공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소송이 제기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다 공개하는 것은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공개에 좀 일부 제한을 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무니없는 자료 거부 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는지 저는 조금 짐작이 갑니다. 저는 3년차 의원인 저도 이렇게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수십 년간 공직 생활을 하신 분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이것은 의회 기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과천시의 각 부서가 향후 의회의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물론 성실히 응해야죠. 응해야 되는 게 당연한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사업 내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균형 있게 조율해서 정보 공개가 모든 거 100% 저희 국회에서도 정보 공개 다 안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지자체 시의회는 더 민감한 주민 밀접한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구 자료에 대해서 어떤 것이 공개되지 않는 것인지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시 재차 자료 요구로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사전 답변해 주시기로는 저희 의회를 동반자로 여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같은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좋습니다. 동반자죠. 동반자인가요? 저희 예산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저희가 편성한다고 해서 집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심의하시고 의결해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업이 같이 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가는 문제인가요? 네. 저는 과천시가 과연 의회를 동반자로 여기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인데요. 얼마 전 의원님의 하수처리장 관련 문제 제기로 인해 하수처리 민간협의체 진행에 어려움이 생겼고 주암지구 학교 하수처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불안이 입주 예정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 입지선정 이후에도 입지선정위원회가 지속됐다. 그런데 그것을 2년 동안 위원회가 없다고 거짓말로 보고했다. 예산 부기에 정확한 위원회 명칭을 표기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부결된 위원회 명칭을 지금까지 쓰고 있다. 이 지적 사항들과 주암지구 학교 하수 처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시장님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암지구와 하수처리요? 예. 주암지구는 일단 사전 청약되신 분들은 탄천으로 예. 제 질문은 저의 지적사항 위원회가 없다고 보고하고 예산을 불분명하게 적고 이런 것들이 주암지구의 학교 하수처리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은 주암지구는 사전 청약되신 분들은 탄천으로 임시적으로 가기 때문에 2030년 이후에 완공될 이후에는 주암지구 사전 청약분도 이렇게 됐지만 나머지 주암지구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시설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이 되어 있겠죠. 그쪽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과 이 학교 하수 처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이러지만 이런 것이 시민들한테는 잘못 또 이해가 돼서 이것이 뭔가 큰 잘못이 있어서 환경사업소 처리 공사 과정에 뭔가 큰 잘못이 있어서 혹시라도 늦춰지는 거 아닌가 우려하실 수 있죠. 예. 근데 그 정보의 출처가 누구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의회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시죠. 그걸 누구라고 이렇게 특정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거는 좀 의원님이 말씀드렸고요, 예, 시장님. 예. 그러나 시장님도 누군지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이런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망발을 하고 다니는 공무원, 시장님 단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망발입니까? 시장님, 예. 제가 이 위원회가 망발이란 그 표현은 네. 좀 상가하시면서 지적해 주시면 예. 고 생각합니다. 왜냐, 시민들의 재산권을 가지고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런 명백한 가짜 뉴스를 공무원이 퍼뜨렸다? 이거는 절대 공직사회가 해서는 안 될 행정이지요. 시의원 하나 죽이겠다고 이런 짓을 벌이셔야 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재산권은 열심히 소중하니까요. 하시는 거 아시는데 의원님도 열심히 하시면서 또 다 올바르게만 하시는 건지는 저도 서운할 때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저의 질의 시간이고요. 저의 질의와 좀 벗어난 말씀을 하고 계셔서 그래서 큰 틀에서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다 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 과천시 공무원을 통해서 지금 오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는 과천시 의회를 동반자로 여기는 태도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시민들 또한 이 질문 과정을 지금 시청하고 계실 텐데 평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민간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도 하셨는데, 환경사업소는 민간대책위원회를 앞세워서 의회에 정당한 자료 요구 거부했지요. 민간위원회가 의회의 자료 요구 제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회는 의회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제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개인 발언과 관련된 예민한 사항 등은 제한적으로 의사를 존중하였으며 월권 행사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부분 고려해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월권 행사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정말로 월권 행사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간위원회가 무슨 월권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월권 행사를, 민간위원회가 어떤 월권을 했다고 하시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주연 의원의 질의에서도 조금 나온 바고요. 시장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믿고 계신다면, 민간위원회요? 네. 또 그렇게 믿고 계신다면 시장님은 공무원들에게 기만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시장님께서 의회를 기만하시는 겁니다. 네. 해당 위원회는 이렇게 버젓이 의원의 자료 요구권에 대하여 안건으로 상정해서 제출 여부에 대해서 미제출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위원회가요. 민간위원회가 제출 여부를 결정한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안건으로 상정해서 미제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글쎄요, 위원회에서는 그런 결정을 하더라도 의회의 자료 제출 여부는 저희 시가 판단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시가 네. 이 민간위원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저에게 자료를 이 회신서를 보내면서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아니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공문으로 저한테 보냈잖아요. 근데 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까, 시장님? 네. 저는 위원회가 이러한 결정에 개입한 결정을 것은 자료 제출을 안 한다 결정을 했더라도 최종 판단은 저희 시에서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애초에 민간위원들이 이것을 결정하게 한 것, 이 모든 것이 환경사업소가 그릇된 판단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민간위원들이 이것을 결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원들이 결정하게끔 안건으로 상정해서 미제출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그래서 제출하지 아니한 것, 이 모든 것은 환경사업소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의견은 들을 수 있겠죠. 의견은 당연히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왔는데 우리 의원의 생각은 어떠냐고 안건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겠고 거기에서 제출 안 했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저희 시가 판단해서 제출하는 게 더 좋겠다 하면 제출을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제출 안 하는 것으로 저희 시가 저희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가천시 환경사업소가 이렇게 의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부행위하는 것이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직무유기이자 직권 남용으로 보입니다. 시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도 우리 시의회도 사안에 따라서는 비공개도 할 수 있고 회의를 공개도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위원회는 그런 원칙 하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의결기구의 자료 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출 거부당한 자료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모든 자료가 신속하게 제출되도록 시장님께서는 부서에 지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 사안에 따라 중대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 계속하고 계시고요. 또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단과 회의록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거 시장님 아까 앞선 동료 의원 질의에서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럼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소송 중에 있는 회의록 자료는 공개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방구 위치라든가 굴뚝 위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초 지역하고도 여러 가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내린 판단만큼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큰 틀에서는 이해는 합니다만 또 개별 사안 케이스마다 사례마다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서 서로 답변이 정확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을 하시고 답변이 마무리가 되시면 질의하시고 이런 형태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제보에 따르면 작년 4월 환경사업소 입지 관련 민간 대책위 회의록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 결과가 올해 초에 나왔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환경사업소 입지 관련 민간 대책위 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예. 설명을 드리자면 광창마을 한 주민이 이 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에 대해서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고 과천시는 패소했습니다. 판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막연히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과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할 뿐 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그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다. 공익사업이 공정하게 시행되는데 필요한 과정이고 그렇다면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본질적인 사무이다.
이 사건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하수처리 시설의 설치 등은 인근 주민의 기초적인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하므로 한층 더 투명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의회의 자료 요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이 법원 판결의 취지일 것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과천 시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원은 이 위원회의 회의록이 비공개 정보도 아니고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투명하게 시행해라고 했습니다. 시장님, 이 판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뭐 판결의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사실 또 하고 이러면은 또 다시 또 다른 관점에서 다뤄질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항소하지 않고 받아들인 거는 그만큼 지역에서의 이런 문제가 크게 본질에 있어서 그 범위가 넘어가면 여러 가지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항소를 포기하고 그냥 받아들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답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환경사업소 측의 자료 요구 미제출에 대한 기획홍보 담당관의 공식 의견을 물었습니다. 기획홍보 담당관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자료 작성과 제출은 소관부서 책임. 시정의 총괄 조정 역할을 맡은 기획홍보 담당관이 이번 사안을 소관부서의 일로만 돌리는 것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각 부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홍보 담당관이 시정 총괄 조정 역할을 하면서 소관부서의 그런 역할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책임성 있는 판단과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천시 조직도입니다. 핵심 보좌 기구인 기획홍보 담당관이지요. 기획홍보 담당관의 업무를 볼까요? 과천시의 종합기획과 예산 편성 그리고 시의회 운영 지원을 다루는 과천시 행정기구 중 명실상부 가장 힘이 센 부서입니다. 아무리 사업부서가 사업을 하고 싶어도 기획홍보 담당관 예산팀의 벽을 넘지 못하면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이 자료 제출권에 대해서만큼은 소관부서 권한이다라는 답변, 저에게는 참 한가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과천시의 핵심 보좌기관이라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에 충실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 정도는 주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이번 건 계속해서 시장님께서 사안이 민감하고 신중하다고 말씀 주시는데,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 주신 동반자로 의회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의회와 더욱 긴밀히 논의하고 협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의기구로서 선출된 권력인 의회를 모조리 패싱하고 선출되지 않은 민간인만을 상대로 긴밀히 논의하는 이 상황, 그리고 그 논의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의회와 공유하지 않는 이 상황, 의회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시장님께서 동반자로 인식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전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홍보 담당관이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 시장님께서 어떤 개선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예, 과천시는 원활한 회기 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전 부서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의회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으로서도 필요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조정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엄정히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사전에 저에게 제출해 주셨던 이 답변서,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좀 분노했습니다. 그동안 엉망진창인 법리를 들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의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해 왔으면서도 이런 허술한 답변서를 써왔다는 것은
저에 대한 기망을 넘어서 시장님에 대한 기망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는데요. 오늘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 시장님에 대한 기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출 권력에 대한 공무원의 기망 행위는 곧 과천 시민에 대한 기망이자 모욕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위원회 사태, 이제 수많은 과천 시민들이 지켜보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자체 감사와 그에 따른 징계를 진행하시고 시민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이번 환경사업소 사태에서 무너진 신뢰를 되찾는 길일 것입니다. 마지막 자료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올라온 제2회 추경안 자료 중에서 제가 각 부서별로 위원회 참석 수당을 올린 건을 모아보았습니다. 많은 부서에서 소속 위원회 명칭을 정확하게 표기하고 예산 처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이번 추경 안건으로 올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성실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하고 있는 과천시 공무원들에게 시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과천시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고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1등 도시 과천 5년 연속 평가받기에는 우리 과천시 공무원들의 노력이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을 뵐 때마다 우리 과천시의 공무원들의 그런 열성과 열정과 노력에 대해서 깊이 감사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일부 하다 보면 또 일 안 하는 사람보다 일하는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데는 그만큼 일도 열심히 하는구나.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일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더 질책만 하지 마시고 더 독려하셔서 훌륭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내내 환경사업소의 법적 근거 없이 반복되는 자료 거부 행태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보았습니다. 하지만 환경사업소 공무원들이 이 사태에 대해 모두 한마음으로 임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공직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잘못을 감추는 데 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힘과 그 조직 문화가 잘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과천시의 공직사회의 기강이 흔들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과천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부디 이번 환경사업소 사태가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해이로 번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당한 지시 앞에서 침묵 대신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조직 문화, 그리고 그런 선택이 존중받을 수 있는 과천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네크라소프의 말을 인용하며 오늘의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